76세 노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가냘픈 15세 소녀. 그녀가 40년 뒤 300명의 목을 베어낸 피의 군주가 될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역사가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기록조차 거부하고 깊은 어둠 속에 봉인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잔혹하며 그렇기에 가장 매혹적인 한 여인의 인생을 파헤치려 합니다. 바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핏빛 노을로 물든 어느 가을날, 저녁 15세의 꽃다운 소녀는 자신보다 무려 61살이나 많은 증조할아버지 뻘 되는 노왕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련하게 여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새의 희생이라고,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곳은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차갑고 계산적인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린 신부의 눈에 비친 조선 왕실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맹수들의 우리와 같았죠. 그녀는 첫날 밤 가냘픈 손에 꽃 대신 섰을, 퍼런 칼날을 따뜻한 마음 대신 얼음장 같은 이성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15세 소녀를 그토록 차가운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녀가 입을 열지 않았던,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그 잔혹하고도 처절한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기 1759년 조선 전역은 전례 없는 충격과 호기심으로 들끓었습니다. 간택을 통해 결정된 새로운 중전의 나이는 고작 15세. 하지만 그녀가 마주해야 할 상대는 이미 머리가 희끗한 노왕 영조였습니다. 이 기묘한 결합은 세간의 비웃음을 샀지만 정순왕후 김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웃음이 아닌 공포의 씨앗이 될 것임을. 그녀는 간택 현장에서부터 이미 비범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면접의 최종 단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는 영조의 질문에 다른 소녀들은 산이 깊다, 바다가 깊다며 순진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홀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왕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어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은 늙고 지친 영조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조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현명한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왕의 마음을 시면이라 규정하고 그 시면 속에서 가장 먼저 기회를 사냥할 준비를 마친 어린 늑대였기 때문입니다. 입궁 직후부터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대비와 왕실 어른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가냘픈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눈빛은 표변했습니다. 그녀가 읽어내려간 것은 연애소설이나 요리책이 아닌 가문에 서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제왕학과 병법서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궁궐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누구보다 먼저 각 정파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각 처소의 은밀한 통로를 익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되는 것뿐임을 말이죠. 사랑은 언젠가 식지만 공포는 영원하다는 것을 15세의 그녀는 이미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사냥감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영조의 아들이자 자신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았던 당시 조선의 가장 위태로운 태양이었던 사도세자였습니다. 어머니뻘이지만 조카뻘인 묘한 관계 속에서 그녀는 사도세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일 덫을 은밀하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인 대숙청의 그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첫 번째 사냥은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서기 1762년 창경궁 휘령전, 그녀는 사도세자가 영모를 꾀한다는 거짓 고변을 영조에게 바쳤고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갇히게 한 전대미문의 비극. 정순왕후는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뙤약볕 아래 8일간 이어진 사도세자의 처절한 절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뒤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그것은 영조를 속이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그녀가 뒤주 근처에서 발견된 사도세자의 유품을 만질 때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태양이 뒤주 속에서 저문 그날 정순왕후는 영원한 권력의 달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영조의 정신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늙은 호랑이의 곁에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를 겨냥한 또 다른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조가 영조에게 바치는 차에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독을 타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조가 직접 차를 가지고 침소에 들어왔을 때 정순왕후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조가 영조에게 차를 바칠 때 늙은 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간 정순왕후는 영조의 망설임을 정조를 향한 마지막 불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차를 마셨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힘이 독과 함께 타오르던 순간 그녀는 정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첫 번째 피해 페이지였다면 영조의 독살 시도는 두 번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되는 것뿐임을 말이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모두가 비웃던 어린 여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지 않았던,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그 잔혹하고도 처절한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사냥감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왕의 마음을 심연이라 규정했습니다. 무엇이 15세 소녀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76세 영조의 신부가 된 15세 소녀, 40년 뒤 300명을 죽이다. 서기 1800년 정조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조선은 또다시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고 이제 궁궐의 가장 높은 주인은 50대의 노련한 대비 정순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뒤에서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40년 전 15세 소녀가 품었던 은밀한 야망이 마침내 온전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조가 아꼈던 개혁 세력과 남인들을 향해 잔혹한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사학천주교를 믿는 자들을 처단한다는 신유박해였지만 실상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독이 든 놀이개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목을 베는 국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뒤주 앞에서의 침묵이 이제는 거대한 피바다가 되어 궁궐을 물들였습니다. 이학규, 이가환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녀의 단 한마디에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늙은 사냥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거의 적들이 숨긴 모든 흔적을 찾아내 찢어 발겼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질렸고 누구도 대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은밀히 독을 타는 어린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맹수를 삼켜버린 피비린내 나는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지 않았던,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그 잔혹하고도 처절한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맹수를 삼켜버린 피비린내 나는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다본 조선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차가운 주검들이 뒤엉킨 거대한 뒤주와 같았습니다. 40년 전 15세 소녀가 뒤주 앞에서의 침묵으로 쥐어짜 낸 공포는 이제 온 세상을 얼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모두가 비웃던 어린 여우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76세 영조의 신부가 된 15세 소녀, 40년 뒤 300명을 죽이다. 서기 1805년 조선을 피로 물들였던 거대한 태양, 정순왕후의 수렴청정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그것은 양보가 아닌 마지막까지 승자로 남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다시 40년 전의 은밀한 사냥터, 자신의 서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냥을 꿈꾸는 어린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심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속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베어낸 300명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손에 쥐어졌던 핏빛 놀이개는 이제 녹슬어 그녀의 침묵을 대변하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805년
영주의 침소였던 대조전에서 고독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태양은 지고 그 자리엔 얼어붙은 연못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정순왕 후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승자였지만 역사는 그녀를 가장 처절한 패자로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여우의 발톱은 이제 역사에 서고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누구도 쉽게 열어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승자가 되기 위해 사랑을 공포로 바꾸었던 15세 소녀의 일생. 그녀의 얼음장 같은 권력도 결국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한 줄기 서리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심연에는 사랑과 공포 중 무엇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록조차 외면한 조선 왕실에 숨겨진 비극.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